유독 이제 왕건이랑 대조영 같은 게 항상 보면은 유관장 삼형제, 삼국지에 있는 유관장 삼형제를 딴 구도가 많이 나와요. 왕건에서도 왕건이 유비, 그 다음에 관우가 신순겸, 박수리가 장비 이런 구도야. 언럭키 곽과 태평, 언럭키 관우 신순겸, 럭키 하우돈 금강. 인류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국가들이 난입하고 사라져갔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국가 멸망을 앞뒀을 때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많이 됐는데, 이제 나무위키의 호사가들이 이런 거를 또 열심히 만들어놨네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에 발맞춰서 국가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고 사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근데 아마 전 모든 걸 다 보기 힘들 것 같고, 이거를 우리나라 거만 봅시다. 서양사, 동양사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중국 역사도 기껏해야 한나라, 삼국지 시대, 수호지, 송나라 시대 뭐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우리나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이렇게 요동지방을 지배권으로 뒀었고요. 역량을 초월한 소모전, 고조선 특히 한나라랑 열심히 피터지게 싸웠죠. 외사가 무력으로 진압, 패전에 전쟁을 또 많이 겪었고요. 너무 강한 이유. 근데 지정학적 조건은 항상 우리나라는 있잖아. 서쪽에는 중국, 그 다음에 이민족들, 여진족들, 뭐 일본, 왜구들 이런 게 많았으니까. 역성혁명, 위만조선, 당군조선의 마지막 했던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나고 위만조선을 건국하는. 근데 고조선 역사는 사실 많이 안 다루니까 이거는 봐도 잘 몰라. 그거는 있어. 뭐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된다 이렇게 배웠었거든. 근데 기자조선은 요즘 안 배우나? 아, 오늘날에는 부정되고 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고조선이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됐거든. 국내 학계는 실체를 부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기자조선 나오지 않는다. 내가 책에서만 봤나 보다. 옛날에 그 알기 쉬운 뭐 한국사 막 이런 거 통해서 거기서 봤나 보다. 사실상 단군조선 뭐 위만조선이네. 그러면 고구려야 뭐 워낙에 고트죠. 우리나라 영토 거의 고트기 때문에 교과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광개토대왕까지 때까지 해가지고, 그다음 장수왕 때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그 발해가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영향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역량을 초월한 소모전, 수나라와의 정쟁, 당나라 수나라 정쟁, 외세가 무력으로 제압한다, 패전에 정복이 온다, 안동도구. 너무나도 강한 이유. 사실 승리를 하긴 했지만 수나라가 망해도 당나라가 세워지고, 애초에 물량 자체가 차원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뭐 연개소문 같은 것도 있었고, 약간 그 원담 원이 원상 같은 거죠. 사실 이 연개소문 같은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으면은 뭐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만 갑자기 이 사람이 후계 같은 것들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죽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정치적인 혼란이 엄청 심해지니까. 승려들의 타락? 이런 게 있었어. 연개소문은 드라마로도 나왔고, 합판소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합판소문이라고, 연개소문 드라마가 사극이 제작이 됐는데 이렇게 제작비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세트장을 안 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세운 거야. 짜치게. 개짜치게. 일정이 또 급해가지고 제작비도 적은데 일정이 뭐 빠듯하니까 그냥 이렇게 합판을 찍어내가지고 그냥 덧댄 거죠. 무슨 연극하듯이. 다른 건 몰라도 합판은 좀 사정이 있는 게, 수해를 입었어, 세트장이. 그래서 완공이 늦어져가지고 집만 급하게 만들고 실제 촬영은 문경세제 세트장에서 진행을 했다. 그래서 배경사진을 그냥 갖다 붙인 거죠. 빨리 찍어내야 되는데. 근데 너무 티가 난다는 거. 뭐 이게 60년대 50년대면 몰라. 2006년인데 21세기인데 워낙에 임팩트가 강하고 다른 문제점도 있어. 그야말로 꽃들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야말로 꽃들이 떨어지고 있구나. 삼천궁녀 떨어지는 거. 삼천궁녀가 갑자기 다이빙. 낙하하면서 갑자기 다들 다이빙을 해. 족구. 거의 호나우지뉴. 그리고 화살을 쐈는데 칼을 날려가지고 거의 인도 영화급. 인도 영화. 체인 라이트닝. 체인 라이트닝. 이거는 다른 영화. 이건 꽃보다 남자다. 오리 뛰어노는 거. 로봇 움직이는 거. 마네킹 스키. 뭐 이런 좀
다양한 발 CG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연계 소문은 그게 기억이 좀 강하게 남네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뭐 있었죠. 흑치상지는 저기고 백제고 뭐 이런 부흥운동 있었는데 건모잠이라든지 고현무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다 망하고 그나마 고려가 이름만 이어받았고 왕건이.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들이랑 뭐 말갈족 이런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발해를 세웠죠. 마치 트위치와 치지의 관계, 고구려와 발해의 관계 같은 거죠. 백제 최전성기 고트 시절 근초고왕인가? 건드리지 말았어야 됐다. 건드리지 말았어야 됐다. 백제 멸망전. 나당연합군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막장 지도자 의자왕. 황산벌 전투. 황산벌도 영화가 나왔죠. 의자왕이 항상 예의가 있는 게 원래는 명군이었는데 이제 마탱이가 가가지고 멸망을 이끌었다 이런 게 좀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고. 백제 부흥운동도 그냥 항상 그렇듯이 부흥운동 같은 것들이 이게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항상 이 부흥운동 지도층이 항상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려. 후백제구나. 후백제가 나와? 신라가 안 나오고? 야 이만큼 컸었어. 내전 신검. 나는 신검이 견신인지 몰랐는데 그냥 그냥 견원은 견원이고 신검은 신검이고 이러졌는데 견신인 줄 몰랐었어 옛날에. 사실상 후계 관리가 안 되면은 이런 거죠. 원소 같은 거죠. 원소 손권이랑 똑같지. 원소에 더 가깝겠다. 왜냐면은 카리스마가 있었고 견원도 전국구의 그 인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근데 아들들이 내전을 하고 첫째 아들 안 밀어주고 막내 아들 밀어줘서 내전이라고. 근데 뭐 물론 원소는 좀 경우가 다르긴 한데 또 정사 또 깊게 파고들면은 또 번거로워지는데 그냥 나이브하게 가겠습니다. 그냥 형제 이제 큰 형이랑 막내가 싸워가지고 분열되고요. 태조왕건을 또 재밌게 봤었죠. 수다리가 죽었어. 그거랑 유독 이제 왕건이랑 대조영 같은 게 항상 보면은 유관장 삼형제 삼국지에 있는 유관장 삼형제를 따는 구도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왕건에서도 왕건이 유비, 그 다음에 관우가 신순겸, 박수리가 장비 이런 구도야.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유근필이 끼거든? 관우와 조운을 섞은 듯한 그런 캐릭터로. 그래서 사형제가 그렇게 되고 형님이라고 불러. 형님 폐하 이렇게 불러. 형님 폐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칭호로 불러요. 이제 박수리랑 신순겸이 왕건을. 그렇게 해서 무슨 도원결의가 맺어지고. 대조영도 저기잖아. 걸사비우랑 그 다음에 대조영이랑 또 누구야 거기도 박수리 선생님 또 나오는데 걸사비우도 관우로 나와. 흑수돌 맞아. 흑수돌이 또 장비 역할로 나와. 이런 갓나 쉐끼 이러면서 관우 느낌. 그 다음에 또 대조영이 유비 느낌. 항상 이 구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또 왕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도뿐만 아니라 아예 스토리를 또 채용을 많이 해서 신순겸이 얼굴도 관우처럼 수염 엄청 기르고 되게 비장하게 죽어. 애초에 일단 신순겸이라는 인물부터가 실제 역사에서 왕건을 대신해서 희생하고 죽잖아요. 전사하잖아요. 무슨 맥성전투 하듯이 죽어. 태조왕건에서 언얼도 쓰고 수염도 길고 왕건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느낌. 거의 맥성전투. 신순겸 역을 맡은 배우 김영일 씨는 신씨 명예종친의 선정. 워낙에 신순겸을 멋있게 연기해가지고 KBS 드라마 채널 클래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하잖아요. 왕건을. 공상전투 에피소드 당시 시청자는 밤엔도 시청자 1만 명을 찍는다. 신구 선생님이 신순겸 장군의 후손이었어? 그건 몰랐네. 견원이 눈을 부릅뜬 그의 목을 보자마자 시겁하는 장면. 신순겸의 이제 목을 보고 신공 왜 목만 오셨소 이렇게 하고 바라보는데 갑자기 신순겸이 눈을 떠요. 삼국지 빠이 작가가 작품 내내 이미지를 비슷하게 잡았는데. 맞아. 그리고 태평이 맞아. 나주공방전이라고 백도어에서 왕건이 전라남도 쪽을 치는 장면 있잖아요. 무슨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걸 할 때 해전을 준비하면서 태평군사라고 오리지널 캐릭터가 있는데 태평군사가 왕건한테 동남풍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배구선을 들고. 누가 봐도 제갈량, 짭갈량. 삼고초를 했었나? 최승우는 삼고초를 했었지. 맞다. 견원이 파진찬 영입할 때 삼고초를 했었고 금강이 견원 막내아들이 싸우다가 오른쪽 눈에 화살 박혀가지고 눈알 뽑아가지고 먹는데 하우돈은 왼쪽이지만 금강은 오른쪽이고 눈알 뽑아서 먹는 것까지 완전히 하우돈. 태평이랑 최응은 여기서 요절하거든요.
최응은 실제로 수명이 짧았고 태평은 애초에 오리지널 캐릭터니까. 오리지널 맞나? 아 있긴 있었어? 아 있긴 있었네? 있긴 있었는데 사실상 재창조된 거잖아. 여기서 이름만 빌려온 거 아니야. 몇 줄 기록밖에 없는데 상상력이 더해져서 왕건의 책사로 등장하면서 천재 군사로 묘사된다. 무슨 거의 곽가처럼 나와. 그 짧은 기간 동안 임팩트 남기고 병사해서 사라집니다. 무슨 제갈량 플러스 곽가처럼 나와서 맞네. 최승우가 제갈량을 모티브로 했다면 태평은 곽가가 모티브로 했다. 태평 군사를 잃고 내아우 신순겸이를 잃었어. 최응을 추천하면서 사망. 최응도 근데 단명하는 거. 언럭키 곽가 태평, 언럭키 관우 신순겸, 럭키 하우돈 금강. 단명 전문 배우. 정태우님이 단명 배우잖아. 단종, 무한대군, 인종, 최응 다 요절하는 캐릭터 전문. 김행성과 복지겸이 최응에게 휴가를 줘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왕건은 최응 없이 조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러니까 과로사하는 거 아니야 최응이. 좀 쉬게 해줘야지. 후백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망했고요. 신라도 통일신라 남북국이라고 하죠. 요즘은 남북국이라고 하나? 요즘은 통일신라라고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발해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모범적인 몰락과정 뭐 많아 보면은. 자연재해도 있었고 지방 반란도 샜고 중앙 권력이 약하고. 특히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로 많이 고정이 되잖아요. 한양.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서라벌에 계속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교통이 안 좋은데 통제가 잘 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괜히 서울의 역사가 긴 게 아니다. 발해. 와, 발해가 더 넓네 고구려보다. 고구려가 먹었던 요동반도도 먹었었어?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한 요 정도였는데 연해주 조금 걸쳐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영향권인 건가? 발해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영향권이 아예 안 닿는 국가라서 연구하기가 많이 힘들긴 하겠네. 근데 대조영은 제가 많이 안 봤어요. 이때는 사극을 제가 안 볼 때라서 대조영을 별로 안 봤고, 드라마 전성기의 마지막. 사실 대하사극은 거의 이때까지가 전성기였고, 그 이후에 뭐 합판 소문 이런 거 나오고, 태왕사신기 때문에 약간 판타지 느낌의 사극도 나오고, 정통 사극은 안 나왔었어. 그러다가 천추태후 말아먹고 뭐 이러면서 숨통이 끊어졌는데, 뭐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징비록 이런 명작들이 간간히 나오면서 수명을 이어가고 있긴 하다. 스포일러주의. 아 뭐야, 나 발에 역사 공부 안 했는데 스포일러 당했어. 나 대종 보려고 역사 공부 안 했는데 지금 나무위키 보면서 스포 당했어. 망했어. 본방사수. 대주영 집성촌이어서 대주영 후손. 근데 이런 게 크긴 하겠다. 본인의 시조라든지 이런 역사 속의 조상들이 활약하는 드라마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다 해줘야지. 그래서 주인공급 배우나 이런 뭐 아까 신순겸처럼 그런 큰 역할의 캐릭터가 시조로 나오면은 잘 이렇게 해주는데, 뭐 간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간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졸장들, 그런 역사 속 인물들의 후손이면은 항의를 많이 하죠.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조선 초 고려 말 이때가 혼란의 시기라서 좀 그런 악역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좀 많이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일부러 이름 좀 바꾸고, 좀 네임드 그 위인이거나 평가가 좋은 인물이면은 본명 그대로 써. 근데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일 경우에는 좀 이름을 바꿔요. 그런 식으로 피휘 같은 걸 해 마치.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항의가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 묘사한 거 아닌데요? 창조된 인물인데요? 이런 식으로 회피 기동할 수 있게. 삼국지 연희의 등장인물들과 성격이나 포지션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건 애초에 왕건에서부터 나온 거라서 이 작가님이 삼국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조영 유비, 주인공의 삼형제 중 마지, 걸사비우 관우. 둘째, 한때 의형의 최대 적수인 서린기에게 항복해서 잠깐 활동함. 흑수돌 장비, 험상궂은 외모의 완력, 무식하고 사고일으킴. 미모사 제갈량, 황충 대중상 노익장, 개필사문 마초, 이민족 수장 나중에 합류하고, 끈질기 생명학과 비중 마파 요화, 서린기 조조.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악역 느낌.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는 조조보다는 사마리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차피 망탁조이는 비슷비슷하긴 한데 뭔가 묘사되는 게 조조의 그 절대적인 권력자 느낌이 아니라 중상모략을 쓰면서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사마이 같았어 개인적으로. 홍패 허저, 이해고 육손. 이해고는 좀 독특한 게 주인공이 적이면서도 동료이면서도 약간 라이벌리에 되게 애매한 사스케 같은 포지션이라 가지고 육손은 뭔가 매칭이 안 되네요. 그냥 사스케야. 안 돼. 사스케 치고는 좀 열등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자누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대종이 징기스칸이면은 이에고를 자누카라고 표현해야 되나? 되게 좀 미묘한 포지션이었어, 얘가. 그걸로 봐야지. 그 허준에서 유도지가 정확하겠다. 욱철, 손책, 유튜브 스트리밍도 지금도 자주 하고 있죠. 별명 드립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채팅으로 막 별명 치는 거. 대조형, 왕건, 장보고, 개똥이. 개똥이는 뭐야? 아, 데스베이더, 데루토, 하우돈. 주얼리정, 정보성님이 열연했으니까. 아 맞아, 눈을 잃죠. 그래서 하우돈, 조피련, 조피련트, 아이즈원, 런웨고, 시없는 수바, 대중상, 두경승, 아수라 백작, 관음중상, 이의민, 만두를 맨날 찾아오고 만두설자, 걸사비유, 부학자, 부학을 올려라 부학자, 쿠팡좌, 신마적. 개인적으로 신마적이 제일 잘 어울려. 신마적, 걸사관우, 흑수돌, 박수리, 조병옥. 끝. 박수리 조병옥이지 뭐. 살모사, 미종간, 고구려, 바레핑크 고구려 제니, 효동 제니, 바레 제니, 베이비 복서, 배복좌. 아 되게 특이하게 아이돌인데 배우로 자리를 되게 잘 잡았어요. 특히 사극이 연기력이 되게 중요한데. 보건복지겸. 특히 그 왕건이랑 대주형이 배우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별명이 다 따온 거죠. 주스좌, 개비스콘, 개비스콘, 부기오네넌, 부기오네넌, 태평군사, 달팽이좌 이좌, 달팽이좌, 일성의 달팽이, 이지란, 드웨인 존슨, 김락더락, 꽃배달 아저씨, 특천무, 이런 별명 보는 재미가 있죠. 개드립 치는 걸 보는 재미. 정태우, 이검. 그냥 최응 아니야? 최응이지 뭐야. 단종, 최은, 무한대군, 빌 게이츠. 뭐 이런 재밌는 드립이 많았던 드라마고. 고려가 특히 이제 이 여말선초가 제일 드라마로 많이 나오는 시기라서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고 많이 나오죠. 일단 역사적인 그 흔적들도 많이 나오고 사료도 많이 나오고 역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그 와중에서도 정쟁이 되게 치열했으니까 태종 이방원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이 피의 역사였기 때문에 드라마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그런 작품으로도 재해석되기도 하고 뭐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라. 탐라국? 아 그냥 잡아먹혔네요. 지증왕 때 망했고 조선사는 왜 안 나오냐? 조선도 뭐 다 아니까 이렇게 또 다양한 나라의 국가멸망 사례를 봤는데 그 수많은 원인들이 있죠. 지금 보면은 아까는 우리나라의 역사 예시를 봤고 직접적인 원인은 뭐 너무 많아가지고 대규모 전쟁, 소모전, 이게 사실상 그 저거지. 전면전, 총력전이라고 해야죠. 총력전, 소모전, 그냥 계속 싸우면서 갉아먹는 거. 지정학적 정권 너무 센 이웃들이 있는 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 있고 일본 있고 그 다음에 근세까지는 서양 저기도 막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러시아도 커지고 항상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위험한 저기가 있었어. 이방인 대출연, 훈족의 저기 훈족의 이동 막 이런 것도 있고 바다 민족인가 와가지고 쳐부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내정 문제, 내부혼란, 쿠데타, 내란 이런 게 많죠. 민중봉기, 실패하면 쿠데타, 성공하면 혁명이야.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혁명. 부패와 양극화, 양극화와 중상층 붕괴, 지도층 부패, 후한, 영재가 관직 팔아먹이면서 막 사고팔고. 지식인들이 이제 부패해도 사회적인 혼란을 준다. 피지배층의 부패, 범죄를 이제 저지른다. 마약 거래 이런 것들. 이게 다 합쳐지면은 이제 총체적인 부패, 그냥 망한다. 청나라 지배층 당연히 망했고 뭐 아편 뭐 이런 거 유통되면서
청나라가 사실상 완전 개 털리는 거에 거의 독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모든 문제에서 다 시한폭탄이 터진 경우는 거의 없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수많은 요인들이 있네요. 어우 이런 게 다 겹칠 수가 있나? 사실상 여기서 몇 개만 생겨도 이미 나라가 휘청휘청거리는데 아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알겠지만은 그 수많은 우리나라 역사에 사라져 나간 나라들이 다 이런 걸 다 겪었잖아요. 근데 모든 걸 겪은 게 아니라 여기서 한 5-6개만 있어도 나라가 망해. 사실 심시티나 시티즈 스카이? 시티즈 그것만 해도 얼마나 운영하기 힘듭니까? 저기 특히 프로스트 펑크만 해도 통제를 하느냐 뭐 무기는 하느냐 이런 것들이 복잡한데 사회를 구성하고 나라를 운영한다는 게 힘들다는 거를 알아보지 않았나.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상 지금 사극 드라마 개드립 보기였다는 거. 태평군사 뭐 삼국지들이 합한 소문 이게 별명 개드립 이런 거 보는 걸로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도 알찼다.